감사합니다. 실전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실명을 놓고 사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금명이고요. 신축년 경인월 개사일 개해시. 일단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사주풀이에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를 지낸 바 있고 또 기업의 CEO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 지식과 어떤 경영 마인드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사주를 볼 적에 어떤 유명인이나 뭐 뻔한 사회 저명 인사들의 사주를 놓고 거기에 뭐 끼어 맞추기식 통변하는데 그거 뭐 공부 안 됩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는 식이지. 일반인들 사주를 놓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명리적, 정통 명리적, 합리적 논리로 사주 분석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살아있는 공부가 됩니다. 물론 항상 명리는 형리 상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 단정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7, 80%는 논리에 부합을 하니까 그냥 신빙성 있는 이론을 공부했다면 언제든지 사주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주풀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사주 팔자 구성의 경우의 수가 수십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어떤 임상의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해야지만이, 임상 경험이 많이 있어야지만이 사주 분석이 가능한 사주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사주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사주 객관적으로 사주 구성을 보고 과연 그 사람이 지금 살아온 이 정도의 수준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 한번 뭐 어떻게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해서 사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개수일간이 인월에 출생했고 또 일지가 사고 시가 개해시고 월간과 연간에 인성을 놓았죠. 인성 정인 편인 하면 인성을 놓았고 그 다음에 또 연지가 또 축토니까 아무래도 어떤 인성의 뿌리가 확실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편인은 확실하게 뭐 뿌리가 되지만 또 경금 같은 경우는 축토에서 뭐 이렇게 강력한 묘지도 되고 뭐 또 오행상으로는 섭토니까 당연히 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뭐 이 사주를 뭐 볼 적에 처음부터 아이고 천을기인을 깔았네, 뭐 인사형이 끼었네, 사회충이 끼었네 이래가지고 어떡하나 뭐 이렇게 사주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것은 접근 방법이 틀린 겁니다. 항상 체를 보고 그 바탕 격을 잡는 월지 월령을 보고 그 다음에 투간된 글자들을 보고 전체적인 배합 상태를 보고 음양의 밸런스를 맞는지 또 우리가 그 체의 또 활용도 개수가 춘절에 태어났는데 그 어떤 그 개수의 쓰임새 가치가 얼마나 우리 자연과학적으로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단순하게 뭐 귀인이 하나 붙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형살이 끼어서 뭐 이건 큰일 났네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인사형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은 인중의 병화가 사중의 경금을 충하는 거고 장간 인중의 병화가 사중의 경금을 극하는 겁니다. 요 경우에만 놓고 보면은 요 뭐 경금 투가 안 되고 뭐 해수도 뭐 개시 깔았고 한데 개수가 그렇게 뭐 또 금을 만나고 또 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라져도 됩니다. 사중의 경금 같은 거 죽여줘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순수한 사화가 더 좋지.
그래서 인중의 병화와 사중의 경금을 충하는 게 인사형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요 사화가 충을 맞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해시가 돼서 또 해수가 첩신에 있는 바람에 사회 충을 일으키는 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요 사화의 어떤 소중함이, 정제, 재성의 소중함이 반감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천을 귀인하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사중에 분포도가 엄이 충만한데, 비록 월지가 중요하지만도 다행히 양기가 숫자로는 2개지만도 한 3개 정도 된다고, 힘의 밸런스로 보면은 월지에 있는 게 힘이 세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충을 당해도 충분히 또 월지의 인목이 사화를 암암리에 보좌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또 염두에 두고 감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양론으로 따지면은 음이 다수가 되니까 양이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볼 것도 없이 운에나 행운에서나 연운에서나 목화의 운이 와야지 더 발복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렵게 뭐 격국, 용신 이런 거 구하지 않아도 그 사주 전체의 배합 상태를 보고 음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만 해도 바로 답이 나오는 사주도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음영리라는 게 음양으로 시작해서 음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뭐 구차하게 여러 가지 신사를 갖다 뭐 들이대는 것은 그것은 정통 명리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신사는 막 점학이지 뭐 그게 이치의 명리의 근본인 이치의 학문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신살로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신사를 배제하고 사주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사를 배제하고 사주를 풀어도 충분합니다. 음양이치, 오행의 생극재화, 형충회합, 거기다가 육친마 곁들여서 통변의 묘미를 살리면 5만 가지 신살, 하다못해 뭐 공망, 천을, 긴, 백호살 이런 거 싹 무시해도 충분히 명리를, 정통 명리를 훼손하지 않고 사주 분석을 하는 길이 열립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 명조도 개수가 춘절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비유하면 봄비와 같은 존재고, 거기다가 또 일지에 사화까지 깔았으니 처복도 있고, 이분의 처도 대단히 정숙하고 가정적인 분이라서 처복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타고난 복이겠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반듯한 생활을 해야지만 또 현모양처가 떠나지 않는 법이고, 뭐 그것 또한 자기 행실에 달려있죠. 처복이 있다고 해서 지 맘대로 해버리면 또 현명한 사람들은 그거 갖다 용납하지 않죠. 그리고 이 운명이 8대운인데 아마 정해 병술대운, 이때가 가장 병술대운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양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시기였다. 그래서 운이 좋았지 않나. 정해도 해가 조금 사를 또 충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와서 좀 걱정되지만도, 또 한편으로는 인의 합을 해서 인목을 또 이렇게 어떤 인목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거 생합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다. 참고로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추론을 해야 됩니다. 단 이제 유대원부터는 조금 이제 운이 약해지죠. 그래도 유자가 와도 뭐 크게 뭐 사주에 어떤 그 뿌리를 흔들거나 훼손하지 않습니다. 흔히 뭐 유가 와서 뭐 인유 원진을 일으켰다 이런 것들은 저는 솔직히 이런 작용을 갖다가 조금 참고는 하지만도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원진을 거론할 게 아니라 목화가 필요한데 유금이 와서 금이 와서 좀 불편하다 이런 쪽으로 풀이를 해야 되지, 뭐 원진을 일으켜서 뭐 어쩌고 뭐 사유합을 해서 뭐 사화가 뭐 어떤 묶여버렸다 뭐 이런 논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목화를 이용하는데 금수가 와버리면 불리하다는 것, 이것이 우선 통변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주 분석을 핵심적인 요인 분석에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